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이 인생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현금, 입금, 지급. 지금 새빨간 투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 가득히 꽂힐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바로 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신혜 앵커님, 그거 아세요? 뭐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애수금이죠. 예수금. 왜냐하면, 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익 실현을 해야지만 그 애수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종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지만 애수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꼭 가져가시고 이익 실현을 꼭 해야 되는 종목군, 오늘은 어떤 종목군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새빨간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세대로라면 코스피가 2100선 회복도 이번 주 중에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저항 구간이라고 하는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이 2100포인트 여기까지 열려 있다. 다만,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게 이 파동이었죠. 다만 우리가 지금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2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를 뭐 한 번만에 돌파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만약에 지수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결정을 그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환율에 대해서 방향이 또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거고 금리에 대한 방향도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지언정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2100포인트 위로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저는 제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면 종목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100선 회복 문제가 아니라 2100선 위로 더 뚫고 올라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전문가님, 제가 네. 금으로 앞서 라임을 좀 띄워봤잖아요. 네. 주신 유망주가 찔끔찔끔 말고 끔찍끔찍하게 수익을 주셔가지고 네. KH바텍이 고가 기준으로 20% 이상 수익을 줬습니다. 전문가님 대단해요. 네. 이게 저도 요게 22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휘청하고 이제 뽑아내는 그림인데 항상 이런 뭐랄까 이제 딜레이들이 걸립니다. 뭐 오늘 추천해가지고 곧장 오르면 제일 좋은데 요즘 방송도 많이 보고 세력들도 많이 보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이런 페이크 모션들이 들어가던데요. 요게 이제 뽑아냈는데 지금 자리를 우리가 이런 거를 일봉상으로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이제 바닥권역에서 시세가 바뀌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고가권역 36,971원에서 주가가 이만큼 빠졌어요. 그래 지금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급락 후 첫 양봉. 그러면 거래량을 실었던 양봉 자체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자리가 오히려 지금은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다시 한 번 더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런 시세 자체가 여기에서 그만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고가 권역이 형성이 될지언정 좀 더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뭐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다시 폴더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열어놓고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못 담으셔서 아쉬운 분들 또 큰 수익 찾으러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체크 시작할게요.
전문가 추천주 중에서 돈 될 종목, 돈 안 될 종목 저희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돈 될 종목으로 가려질까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금요일에 추천됐었던 종목인데 네. 공교롭게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네. FST, 이노와이어리스. 신기해요. 네.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월요일이라 영 안 됩니다. 진짜 발음이. 네. 예.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계측 장비 업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랄까 이제 계속적인 이슈가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 5G 관련주 이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고 요 기업도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볼 종목은 FS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급등주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주가가 약 2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화웨이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종목들이 오르는 모양인데 이 종목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F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펠리클 업체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펠리클이요? 이제 펠리클이라는 것이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먼지나 이런 거 예민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보호해주는 아빠 같은 존재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 FST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펠리클이 요즘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 펠리클에 대한 규격이 맞지 않는다, 뭐 맞는다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FST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들어가는 것이 바로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항상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FST거든요. 그럼 이 FST에 대해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급락하고 난다. 여기서 급등 양상을 보일 때 추천해드렸고 이게 실제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큰 그림을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뭐랄까요? 이런 박스 자체에서 머물러 있는 그림이고 아까 전에 일봉에서는 몰랐지만 월봉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 빠졌던 이 각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 연속성을 보입니다, 항상. 그러면 급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연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타나는 거고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에 의한 급락은 없거든요. 그럼 그 누군가에 의해서 급락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전환한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기 어려운 패턴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 자체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런 자리 자체를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 자체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봉들 자 확대해서 보시면 요게 상승은 9%로 뛰어서 시작했다가 하락은 지금 마이너스 22%가 내려갔어요. 한 주만 해도 출렁출렁했네요. 31% 움직였는데 그 다음 봉을 오늘 또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낸다? 오늘만 22% 가까이 요번 달에 이렇게 뽑아낸다는 것은 저는 뭔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FS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 이러면서 제목 달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파워로직스라든지 또 LMS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ST로 밀어붙여도 괜찮나요? 네, FST도 괜찮고요. 파워로직스에 대한 대안은 이걸 봐야 되죠. 원래 탑 엔지니어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 차라리 이런 기업들이 낫죠. 어차피 파워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탑 엔지니어링이고 이 탑 엔지니어링이 전자재료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뭐랄까 이제 큰 바운더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수혜가 겹칠 수 있다. 탑 엔지니어링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드리면서 FST하고 탑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를 좀 더 저는 주목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주도 괜찮고 FST도 괜찮다. 의견 일치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4개의 종목 저희가 또 발굴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텍,
아프리카 TV, 마크로젠, 나스미디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한번 같이 볼까요?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요? 저는요 그래요. 투자 포인트 중에 큰 손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6월 초에 아프리카 TV 지분을 더 늘렸다는 공시를 줬습니다. 네,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매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회장 이름이 뭐였죠? 제가 워렌 버핏?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투자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옛날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주식으로는 손해를 보고 나갔죠. 대신 그랬어요? 수압을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긍정적으로 이제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에 대한 지분 투자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참 좋은 여행이라는 기업에 주식농부 박용옥 씨가 뭐 여기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했다. 그게 또 이슈가 됐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우리보다 돈이 훨씬 더 많으시고 여러 가지에 대한 옵션적인 부분도 달릴 수 있고 대신에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개인 투자라는 범위는 50억 밑으로는 다 똑같은 개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정도 밑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 금액 정도 넘어간 그건 이제 100억 이상을 주가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명심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에게 맞춤 전략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TV라는 기업이 좋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요즘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감스트 맞나요? 뭐 축구 중계하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뭐랄까 그런 먹방도 많고 원래 뭐 유명한 BJ들 다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방송을 하시다가 옮겨간 측면도 있죠. 네, 우리 안신 앵커도 혹시 저는 끼가 없어서 그냥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 PR을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 분기 EPS 대비 PR 기준을 한번 잡아보니까 한 2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22배라는 것이 사실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는 비싼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주가 지표를 봤을 때 사실 10배가 채 안 되는 기업들도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조금 너무 고평가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면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일단은 가격이 우리한테 좀 맞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세요. 일단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4년에 이런 봉들이 트리거 봉이 되겠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지지권역, 그러면 지지권역을 다른 말로 이제 저항권역이 되는데 자, 이런 가격대가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 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자체가 이제 22,000, 23,000원대, 그럼 두 배는 얼마입니까? 46,000원이죠. 그냥 딱 맞게 요 46,000원 자리에서 또 저항의 움직임 딱 맞고 뻗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 자리에서 3배수, 그 자리가 또 72,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누군가는 상당한 차익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달려있는 가격대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고가권역에서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런 횡보성 장세를 연출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요거를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고가권역 자체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러나 저가권역을 잡아본다면 한 이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단은 한 54,000, 5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박스권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5% 먹으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저가권역으로 좀 빠지면 그때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전략. 지금은 조금 실적이 이미 선반영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좀 더 유보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한 종목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나스미디어도 빨리 한번 같이 보죠. 네, 나스미디어 이꼴 자회사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전문가도 써놨어요. 플레이디 OPO.
IPO. 네, 뭐 자회사 뭐 좋죠. 일단은 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스미디어라는 업체가 광고 마케팅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분위기 상당히 부분 올라왔었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크게 놓고 본다면 이제 쌍봉 패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런 항아리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때 보면 가격이 상당히 세우지만 빠질 때 보면 다시 한 번 더 애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둔각이 됐다가 애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밑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밑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나오는 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자리들이 이제 시세를 변곡시키는 그런 변곡점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매집을 했던 구간 자체, 상장될 때 구간이 이 자리가 되겠죠. 그걸 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때 돌릴 수 있는 봉이 이런 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 작은 가격대가 41,000원, 42,000원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서 자리를 잡아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93,700원까지 올렸던 자리죠. 2배 정도.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 41,000원대 이 자리에서 딱 빠질 때 거래량이 딱 터져버립니다. 그죠? 빠지면서.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터져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은 이 40,000원대, 41,0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가 자체는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가격대를 자 다시 한 번 더 일봉을 돌려서 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 자리를 보자. 그래서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자 이 자리 한 35,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동상 이목 나왔습니다. 오늘 세 종목 더블 체크 도와드렸는데 유일하게 더블 OK 나온 종목이 바로 FST였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더블 체크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